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뽀개기 32회 2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 을, 병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이 2020년 11월 16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이 과태료 처분 효과는 승계된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1년간 승계됩니다.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D것은 병은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년 9월 5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등록하였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즉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사무소 이전, 휴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니까 병이 임대인이네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 세입자와 병 임대인 주인의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을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을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병은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은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으로 보고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 세입자는 언제든지 병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보증금. 4번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예, 주택은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더라도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니까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주택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격 취소. 부정한 망보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이것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되는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모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네요.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되었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숫자 시험에 출제되니까 숫자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